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1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간추린 속보 소식입니다. 인류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하여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바깥으로 유출되어 CNN이 보도를 하자 지금 일파만파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짤로 보도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들은 바로 사전에 계획하고 연출한 모든 시나리오에 의한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소요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벌써 낸시 펠로시의 딸인 알렉산드라 펠로시는 의사당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다 셋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와 리허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리허설에서 충격적인 것은 낸시 펠로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온다고 하면 내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내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내가 제일에 가면 나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거기 있던 비밀 경찰들이 낸시 펠로시를 즉시 체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불거지자 지금 인류위원회에서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CBS 방송국에서는 더 심각한 것이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미치 매코넬 이런 라이노와 민주당 요인들이 지하 벙커, 안전대피소 군사기지에 벌써 들어가서 낸시 펠로시의 딸인 알렉산드라 펠로시가 그것을 촬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군사시설에는 보안 허가가 없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딸이 거기 들어가서 사전에 촬영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는 내용은 보면 2시 40분경에 많은 의원들이 그 대피소에 가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장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낸시 펠로시의 사위인 바스는 바로 바깥에서 뿔 달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고 깃발을 꽂았던 그자와 함께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16 사태는 낸시 펠로시와 라이노들이 꾸민 각본이고 하나의 거대한 음모적인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가자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의아심을 가졌던 것은 인류위원회가 이 영상을 계속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낸시 펠로시 딸이 왜 이것을 찍었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보관용으로 다큐를 제작한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 보면 이거는 로컬 케이블 채널에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조잡한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여 이것을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자 오히려 민주당에서 역효과가 불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넣고 민주당이 대선을 거둘 것이라는 희망이 이 한방으로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영상이 터져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을 이 영상을 공개하라고 공화당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였지만 인류위원회는 계속 없다고 오디발을 내밀었습니다. 14,000시간에 해당하는 전체 동영상을 다 공개를 하라고 하였지만 인류위원회는 다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잡기 위하여 이것을 7분짜리를 하나 터지자마자 자기들 자성자박에 수를 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16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6 사건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발의는 바로 리치 체니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환 발표가 나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응답을 합니다. 내가 그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TV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 건 다 알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사결전에 각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비난하면서 지금 국가를 양분하고 있는 이 양파적인 정책들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세계적인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바로 인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V 공개방송으로 하자고 하였으니 받아들이면 모든 국민들이 실상을 다 알게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요구 조건을 응하지 않아서 출두를 못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류위원회가 결국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임스 코머와 짐 조던 의원이 나라의 데보라 기록문서 감독관에게 질의사안을 보냈습니다. 그 질의의 내용은 하원감독위원회의 민주당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문서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 계획된 냄새가 나는 것이 하원감독위원회의 말로니 감독관이 나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관 서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또한 나라는 바로 DOJ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시다발적인 일관성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자행된 일이라고 하며, 이 두 의원은 통신과 문서 기록을 전부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나라에서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향한 여러 곳에 지금 공격이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스타링크 2만 개를 러시아 상공에 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정의의 전사로 부각을 시키며 그를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영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내가 평화적인 협정을 중지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를 하자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가 넌 꺼져 이러고 트윗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일론 머스크는 실제적으로 야전 사령관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를 더 많이 깔아주고 또한 매달 500개씩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 달에 약 1200만 불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2000만 불이 들어가지만은 미국과 서방에서 지원금이 오기 때문에 한 1200만 불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지원금도 많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추가로 하는 12,000개와 기타 등등을 했을 때 내년까지 4억 불 가까운 적자가 예상이 되며, 일론 머스크는 지금 미 국방부에 자원 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스타링크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발표를 하자 미 국방부에서는 그에 대하여 협박성의 트윗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무조건 깔으라고 욱박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일론 머스크는 제쉽게 응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꺼져 그랬으니까 나는 떠나갑니다 하고 간단하게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브라보콘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싼 게 430불이고요. 제일 비싼 건 1950불입니다. 이 브라보콘은 바로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뉴욕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브라보 TV가 개최하는 RHBH 또는 RHOBH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모든 여인들과 3일 동안에 같이 기숙을 하면서 패널로 참가하여 토론회를 하는 TV쇼입니다. 일반석이 430불, VIP석이 1195불, 슈퍼 VIP석이 바로 1950불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에 시작되었으나 팬데믹으로 한번 개최되고 말았다가 지금 이번에 팬데믹이 해제되니 제2회를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표는 매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RHBH는 바로 그 유명한 헐리우드 드라마로 Real Housewife of Beverly Hills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꽤 많은 베버리 힐스의 부자 아줌마들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였죠. 인기를 꽤 끌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아줌마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에 패널로 참가하여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소식을 TV로 듣다가 무슨 브라보콘 하나가 430불 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제작된 청바지 하나가 76,000불에 원의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바지라고 하면 리바이스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마. 그런데 그게는 바로 1880년도에 제작된 연도가 표기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것은 백인 노동자가 만든 것입니다라고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가 새겨진 청바지 하나가 바로 76,000불에 팔린 것입니다. 리바이스 기록 보관실에 따르면 이 청바지는 1880년도에 제작이 되어 1890년도에 생산 라인을 마감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중국인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였던 때라 바로 이런 문구가 들어간 인종차별적인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인 미국 입국을 거절한 이 악법은 1943년이나 되어서야 폐지가 됩니다. 바로 1882년도 중국인 배제법, 즉 Chinese Exclude Act라는 법이 발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1943년도나 되어서 이 악법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이 청바지는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이 광산 구석에 박혀 있는 것을 주웠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인문구에서 확인해 본 결과 가치가 있다고 하여 경매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바지 하나 주워가지고 76,000불 현금 대박을 맞은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